안녕하세요. 블랑주니입니다. 이 영상은 꽃토끼 인형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들을 위한 튜토리얼 영상이에요. 기초 스티치들로 만들 수 있는 인형이니까 천천히 저랑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귀부터 수놓을 건데요. 애플톤 울사 871번을 준비해 주세요. 이 실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반을 접어서 두 가닥으로 만들어서 수놓을 거예요. 넣어드린 바늘 중 두꺼운 바늘을 꺼내시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실을 접어주세요. 접힌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아주 살짝 손가락을 벌리면 실이 빼꼼히 보이는데 여기에 바늘귀를 넣으면 쉽게 실을 끼우실 수 있어요. 바늘 접어서 끝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애플톤 울사만 이렇게 실을 반을 접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토끼 귀 부분을 체인 스티치로 채워줄 거예요. 먼저 동그란 라인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진행 방향 쪽으로 실을 두시고 다시 바늘을 시작점으로 넣어주세요. 실을 쭉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고리 안쪽에서 한 땀을 앞으로 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실에 걸리게 되겠죠? 첫 번째 체인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실을 진행 방향 쪽으로 두시고 고리 사이로 바늘이 나왔던 지점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완전히 잡아당기기 전에 한 땀을 앞으로 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쭉 잡아당기며 고리가 실에 걸리게 해주세요. 잡아당기실 때는 진행 방향 쪽으로 당기셔야 고리 모양이 제대로 나와요. 이렇게 반복해서 체인을 이어가세요. 자수에서 한 땀은 특별히 길이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실의 굵기와 표현하고자 하는 스티치에 따라서 유동적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4-5mm 정도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형의 체인 스티치를 할 때 마무리는 첫 번째 체인의 아래를 통과한 다음 방금 만들었던 체인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원형의 체인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체인의 두께를 생각해서 조금 안쪽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곡선이 급격한 구간에서는 땀의 길이를 좀 짧게 해서 술을 놓으면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 안쪽은 체인을 3줄 정도 수놓아서 채우도록 할게요. 체인의 마무리는 고리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서 고리를 고정시키며 끝내주세요. 이제 오른쪽 라인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는 체인을 한 번 더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가운데 부분에 체인을 한 줄 하면 토끼 귀 부분의 자수는 완성입니다. 다른 한쪽도 똑같이 수놓아 주시면 돼요. (3021번) 두 가닥을 준비해 주세요. 작은 바늘에 실을 껴주시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넣으시고 긴 쪽 끝을 매듭 지어주세요. 이렇게 실을 끼는 이유는 가닥수 조정이 용이하고 잘못 수놓았을 때 수정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토끼 눈을 세틴 스티치로 수놓을 건데요. 원단은 얇고 실은 진해서 뒷면에 매듭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듭을 안쪽으로 위치하게끔 할 거예요. 눈 안쪽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작은 땀으로 한 땀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제 토끼 눈 중앙 위쪽으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바늘을 눈 아래 중앙으로 넣어서 반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쪽씩 채워주는데요. 이렇게 스티치를 나란히 붙여서 면을 채우는 기법이 세틴 스티치예요. 가장 단순하지만 예쁘게 하기는 또 어려운 스티치인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을 세틴으로 할 때는 도안 모양대로 바늘을 완벽히 넣고 빼기보다는 실의 두께로 면적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티치의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만하셔도 돼요. 도안대로 바늘을 넣고 빼면 실제 도안보다 넓적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매듭 없이 마무리를 해볼게요. 스티치 뒷면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 실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뒷면도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코를 패디드 세틴으로 채울 거예요. 패디드 세틴은 말 그대로 세틴 속을 채워서 볼록하게 세틴을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코 라인을 따라 백스티치를 해주세요. 매듭을 숨기기 위해 아까처럼 코 안쪽에서 시작합니다. 라인 쪽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고 한 땀 뒤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이 얇으니까 2-3mm 정도를 한 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땀 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뒤로 한 땀 되돌아가서 첫 땀 끝에 바늘을 넣습니다. 바느질의 박음질과 같은 기법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백스티치를 해주세요. 세틴을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할 건데요. 그러면 안쪽에 채우는 스티치는 반대 방향인 가로 방향으로 해주셔야 나중에 세틴이 더 도톰하게 표현이 됩니다. 가려지는 스티치라서 모양을 예쁘게 할 필요는 없고 도톰하게 채워지도록 스티치 해주세요. 이제 이 위에 세틴을 반씩 나누어서 스티치합니다. 백스티치 바깥쪽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스티치를 덮으며 아래쪽 백스티치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반을 나누고 한쪽씩 채우는 이유는 세틴의 결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눈 부분을 세틴으로 한 것보다 더 볼록하게 세틴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입은 백스티치로 수놓아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단이 얇고 실 색깔이 진해서 실이 앞에서 비칠 수 있거든요. 뒷면에서 앞선 스티치를 휘감아서 자리를 이동할게요. 그리고 스티치를 해주세요. 뒷면을 매듭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뒷면에 스티치를 휘감아서 끝내도 되지만 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세틴 스티치까지 올라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얼굴이다 보니까 매듭 부분을 좀 신경을 써봤어요. 같은 실로 쭉 이어서 수놓을게요. 아웃라인 스티치로 이 부분에 줄기를 만들게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실은 도안선 위쪽으로 두세요. 한 땀을 3-4mm 정도로 잡고 한 땀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완전히 잡아당기기 전에 반 땀을 되돌아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쭉 당겨주세요. 다시 실을 도안선 위쪽으로 두세요. 나온 지점에서 한 땀 지나서, 즉 첫 땀의 끝에서 반 땀을 지나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완전히 당기기 전에 다시 반 땀을 되돌아와서, 즉 첫 땀의 끝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실을 위쪽으로 두고 나온 지점에서 한 땀 지나서 바늘을 넣고 반 땀 되돌아와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반 땀씩 겹쳐가면서 스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항상 실을 도안선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스티치를 해주셔야 꼬임이 일정하게 제대로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점에 주의하면서 스티치 해주세요. 자, 초보자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경우가 같은 실을 쓰는 경우 실을 안 끊고 뒷면에서 쭉 가로질러 가서 스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기존 스티치를 타고 가서 스티치를 하면 되지만 타고 갈 스티치도 없고 심하게 가로질러 가야 한다 싶으면 반드시 실을 끊고 매듭을 짓고 스티치를 해주세요. 일단 그렇게 가로질러 가는 실이 많아지면 뒷면에서 실이 걸리는 일도 많아지고 원단이 얇으면 앞에서 비치게 돼서 예쁘게 수놓아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거리는 귀찮으시더라도 웬만하면 끊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매듭을 짓고 스티치의 뒷면을 이렇게 몇 번 휘감아서 잘라주면 매듭 꼬리를 좀 더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줄기랑 이쪽의 줄기를 똑같이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큰 꽃 옆에 줄기는 백스티치로 수놓아 주세요. 계속 지금 같은 실을 쓰고 있어요. 제가 편의상 같은 색깔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뒷면에서 매듭을 안 짓고 막 가로질러 가시면 안 됩니다. 같은 실로 이 부분도 아웃라인 스티치 해주세요. 이제 실을 바꿔볼게요. 898번 두 가닥을 준비해 주세요. 이 잎사귀의 줄기를 아웃라인으로 수놓아 주세요. 도안을 참고하셔서 같은 실로 지금 이 부분들을 아웃라인으로 수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꽃술 부분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3줄 수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주세요. (744번) 4가닥을 굵은 바늘에 준비해 주세요. 노란색 꽃잎을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수놓아 줍니다. 계속해서 같은 실로 이 부분을 프렌치 노트 스티치 해줄게요. 바늘을 원단 위로 가지고 나오세요. 이제 바늘에 실을 2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이 나왔던 지점에 살짝 옆으로 바늘을 꽂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당겨서 바늘에 밀착시켜 주세요. 당긴 실을 살짝 다른 손가락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아래로 바늘을 당겨주시면 프렌치 노트 스티치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바늘 가지고 나오고 바늘에 실을 2번 감아주세요. 바늘이 나온 지점 아주 살짝 옆으로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실을 조여서 바늘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바늘을 아래로 당겨주면 프렌치 노트 스티치 완성. 여기도 가운데 부분만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하나씩 해주세요. 이 수술 윗부분은 바늘에 실을 한 번만 감아서 프렌치 노트를 좀 작게 표현해 주세요. (898번을) 이번에는 4가닥을 준비하셔서 노란색 꽃 안쪽을 프렌치 노트로 채워주세요. 2번씩 감아줬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실로 이 부분을 수놓을게요. 먼저 제일 윗부분을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한 땀 채워주세요. 이제 플라이 스티치를 해볼게요. 왼쪽 위 끝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고 실은 아래쪽으로 두세요. 그리고 오른쪽 위 끝으로 바늘을 넣습니다. 완전히 당기기 전에 V자 아래 꼭지점으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쭉 당기시면은 이렇게 바늘이 걸리게 됩니다. 바늘을 아래 지점으로 넣어서 이렇게 Y자가 되면 플라이 스티치 완성입니다. 계속 연결해서 해볼게요. 왼쪽 끝에서 바늘 나오고 오른쪽 끝으로 바늘 넣습니다. 완전히 당기기 전에 아래 모서리에서 바늘 가지고 나와서 실 걸리기. 아래로 바늘을 넣으면서 마무리 해주세요. 쭉 이어서 스티치 해줍니다. (612번) 4가닥을 준비해 주세요. 플라이 스티치를 응용한 플라이 리프 스티치를 요 잎사귀들에 해보겠습니다. 잎사귀 끝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잎맥을 따라 3분의 1 지점에 바늘을 넣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하나 해주세요. 이제 잎사귀 라인을 따라 잎사귀 끝 지점 왼쪽 아래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실은 아래로 두고 오른쪽 끝 지점 아래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완전히 잡아당기기 전에 스트레이트 끝지점으로 바늘 가지고 나와서 실이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짧은 땀으로 걸린 실 바깥쪽에 바늘을 넣어서 고정시켜 주세요. 다시 도안선을 따라 왼쪽 위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실 아래로 두시고 도안선을 따라 오른쪽 위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전에 만든 스티치 아래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실이 걸리게 합니다. 다시 짧은 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렇게 도안이 다 채워질 때까지 스티치 해주세요. 플라이 리프 스티치는 스티치 간의 간격에 따라 여러가지 느낌을 낼 수 있는데요. 이 도안에서는 나란히 붙여서 면을 빼곡히 채워주시면 됩니다. 고정시킨 땀이 자연스럽게 잎맥을 만들어서 잎사귀 모양의 스티치가 예쁘게 나오게 돼요. 이제 여기 작은 잎사귀들을 만들 건데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더해서 통통한 잎사귀들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예요. 잎사귀 아래 지점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다시 바늘을 같은 지점으로 넣어주세요. 쭉 잡아당기면
이런 고리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잎사귀 끝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고리 사이로 나오게 하면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실이 걸리게 돼요. 고리 바깥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고정시키면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입니다. 아까 체인 스티치를 한 개에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얹어 볼게요. 시작점에서 다시 바늘을 가지고 나오고 레이지 데이지 끝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에 바늘로 실의 결을 정돈하면서 넣어주면 수가 더 예쁘게 나와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할 때 좀 더 당겨서 길쭉한 타원을 만들어야 스트레이트를 얹었을 때 속이 비어 보이지 않는데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얹어도 빈 공간이 보이면 스트레이트를 한두 번 더 얹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730번) 네가닥을 준비해 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이쪽 잎사귀들도 채워주세요. (356번) 네가닥으로 플라이 스티치 끝에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하나씩 해주세요. 바늘의 실은 2번씩 감아 주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꽃을 패디드 세틴으로 채울 건데요. 먼저 도안선을 따라 백스티치를 해주세요. 세틴의 결은 이렇게 가운데를 향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스티치는 반대의 방향으로 채우도록 할게요. 이제 꽃잎을 한 장씩 나눠서 세틴 스티치 해주세요. 토끼 코 기억나시죠? 먼저 가운데로 면적을 나누고 시작해주세요. 백스티치를 감싸며 술을 놓습니다. 반씩 채워주세요. 근데 보시면 가운데로 갈수록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일렬로 세틴을 수놓으면 아래는 채워지지만 윗부분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세틴은 도안선 안쪽으로 찔러 넣어줘서 세틴 결의 각도를 조절해 줄 거예요. 이 다음 세틴은 백스티치 바깥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안쪽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부분을 보면서 조절하시면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모이는 결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에크루 색상 4가닥으로 꽃잎을 세틴으로 채워주세요. 세틴이지만 중심 부분으로 이렇게 실이 모이게 해주면 좀 볼록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같은 에크루 실로 스파이더 웹 로즈 스티치를 할 건데요. 원래 스티치는 옆에 있는 그림처럼 가운데가 비어 있지 않지만 가운데는 다른 스티치로 채울 거라서 이 부분은 빼고 스파이더 웹 로즈를 해볼게요. 먼저 도안이 그려져 있는 대로 스트레이트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아무 기둥 옆에서 바늘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세요. 원 안쪽에 가까운 쪽에서 가지고 나오셔야 해요. 이제 실 기둥을 엮어 갈 거예요. 방향은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 기둥은 넘어가면 두 번째 기둥은 아래로 통과해 주세요. 그 다음 기둥은 넘어가고 그 다음 기둥은 아래로 통과.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실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저는 수트를 촬영을 위해 고정시켜 놨지만 여러분들은 편하게 수트를 돌려가면서 스티치 하시면 됩니다. 스파이더 웹 로즈 스티치는 이렇게 기둥을 통과하면서 실이 엇갈리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둥의 개수는 홀수로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도안의 크기에 따라 기둥의 개수는 늘려주시면 됩니다. 기둥을 통과할 때는 바늘 귀 쪽으로 넣는 게 작업이 더 편리해요. 이렇게 도안이 채워질 때까지 실을 엮어가면 됩니다. 마무리는 스티치 살짝 안쪽으로 바늘을 넣으면서 끝내주세요. 3777번 4가닥으로 바로 옆에 꽃을 스파이더 웹 로즈 스티치로 채워주세요. 먼저 이렇게 스트레이트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에는 중심 가까운 곳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실 기둥을 위아래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엮어주세요. 옆에 다른 술을 놓은 부분에 바늘이 걸릴 수 있어요. 바늘을 통과시킬 때 수틀 아래쪽에서 살짝 손가락으로 지금 스티치하는 부분을 언덕처럼 올려주면 좀 도움이 돼요. 같은 실로 이 부분들을 전에 작은 잎사귀를 수놓은 것처럼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더해서 수놓아 주세요.
3743번 네 가닥으로 마지막 스파이더 웹 로즈 스티치를 해주세요. 같은 실로 여기 동그란 열매를 세틴 스티치로 채워주세요. (3747번) 네 가닥으로 여기 작은 꽃의 5개의 꽃잎을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만들어 주세요. 바늘의 실은 2번씩 감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743번과 3747번을 2가닥씩 뽑아서 실을 합쳐서 수놓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색이 섞이면서 다양한 색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동그란 꽃 안쪽을 프렌치 노트로 채워주세요. 먼저 도안 모양대로 외곽선을 채워준 다음 안쪽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바늘의 실은 2번씩 감아서 수놓았어요. (3021번) 네 가닥으로 이 부분을 레이지 데이지와 스트레이트를 더해서 수놓아 주세요. 같은 실로 분홍색 꽃 안쪽의 원을 세틴 스티치로 채워주세요. (898번) 2가닥을 준비해 주시고요. 연보라색 스파이더 웹 로즈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더해서 색다른 느낌을 주려고 해요. 스티치 안쪽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합니다.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총 5개의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얹어주세요. 같은 실로 열매 꼭지도 만들 건데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바늘의 실을 한 번만 감아서 열매 위에 만들어 주세요. 에크루 색상 4가닥을 준비해 주세요. 분홍색 꽃의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쭉 둘러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의 실은 2번씩 감아 주었어요. 이 연보라색 꽃 중앙에도 프렌치 노트를 바늘의 실을 2번 감아서 하나 수놓아 주세요. 또 실을 섞어 볼게요. 898번과 3777번을 2가닥 뽑아서 합쳐 주세요. 이 하얀색 꽃 가운데를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채워 주세요. 바늘의 실은 2번씩 감습니다.
드디어 술을 다 놓았어요. 이제 토끼 인형으로 변신시켜 볼 차례입니다. 제가 토끼 뒷면 원단에도 이렇게 인쇄를 해드렸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 받으신 원단에는 영상보다 몇 군데 더 표시되어 있어요. 이 표시는 토끼 인형 앞면에도 동일한 지점에 있습니다. 이제 순서가 중요한데요. 토끼가 수놓아진 앞면을 올리시고 그 위에 뒷면에 토끼 라인이 인쇄된 면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시침핀으로 각 지점이 맞닿게 꽂아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시침핀은 토끼 귀부터 해서 아래로 원단을 정돈해 가면서 꽂아주세요. 맨 위에 두 지점은 일단 이렇게 꽂아만 두고 원단을 잘 정돈한 다음 제대로 껴주세요. 시침핀을 꽂을 땐 바느질 선과 직각이 되도록 꽂아주는 게 원단이 잘 고정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원래 인형을 만들 땐 앞면끼리 원단을 마주보게 하고 뒷면에서 바느질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수를 놓았기 때문에 뒷면에 토끼 라인을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뒷면에 그린 실루엣과 앞면을 이렇게 맞춰서 뒷면에 그려진 토끼 라인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려는 거예요. 자수를 놓은 앞면이 좀 구겨져 있고 자수 때문에 좀 볼록볼록 하거든요. 각 지점끼리 잘 보시고 고정을 시켜주세요. 원단이 얇아서 수놓은 부분이 좀 비치거든요. 가운데에 잘 귀랑 눈, 코, 입이랑 배 부분이 위치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이 이제 창구멍이 될 거예요. 창구멍을 빼고 나머지를 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저는 액그루색 두 가닥으로 바느질을 해줬어요. 창구멍 쪽은 튼튼하게 2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땀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그래도 3mm 정도 잡고 바느질 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면 이렇게 앞면이랑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급격한 곡선 구간에서는 땀의 길이를 줄여서 바느질 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났으면 시접을 7mm 정도 남기고 재단해 주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과정을 할 거예요. 가위집을 넣어주셔야 뒤집었을 때 인형 모양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특별히 곡선 부분과 모서리 부분들은 가위집을 충분히 넣어야 뒤집었을 때 형태가 예쁘게 나와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바느질 선과 1, 2m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깊이 가위집을 내주세요. 절대로 바느질 선을 자르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해 주세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기서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가위집을 넣어줄 때는 바느질 선을 자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섬세하게 작업해 주세요. 곡선의 각도가 작을수록 가위집을 많이 넣어주시는 게 뒤집었을 때 매끄럽게 나옵니다. 창구멍 쪽은 가위집을 넣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뒤집어 줄게요. 창구멍에서 가까운 다리부터 해서 빼주시면 돼요. 겸자가 있으신 분들은 겸자를 사용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끝이 뭉툭한 펜의 뒤쪽을 이용해서 원단을 완전히 펴주세요. 창구멍 쪽을 좀 정돈해 줄 건데요. 바느질 선을 따라서 손톱을 좀 꾹꾹 눌러서 이렇게 손톱 다림질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공구르기 바느질을 할 때 좀 편하거든요. 솜 넣기 전에 이 작업도 해주세요.
이제 솜을 넣겠습니다. 솜은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서 넣어주세요. 제일 안쪽부터 솜을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토끼 귀를 먼저 채워주세요. 얼굴도 채워주시고 팔, 다리를 채우고 몸통을 마지막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원하는 볼륨감으로 솜이 골고루 잘 채워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 보겠습니다. 시접 안쪽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위쪽 원단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한 땀을 지나 바늘을 가지고 나옵니다. 바늘이 나온 지점에서 아래쪽 원단을 또 한 번 뜨고 바늘을 가지고 나오세요. 자, 다시 바늘이 나온 지점 위쪽 원단을 한 땀 뜨고 바늘을 뺍니다. 이런 식으로 땀의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위쪽 한 번, 아래쪽 한 번, 한 땀씩 뜨면서 창구멍을 막아주시면 돼요. 끝까지 다 하셨으면 매듭을 단단하게 지어주세요. 앞뒤 원단 사이로 바늘을 넣고 멀리 빼주세요. 그리고 꼭 잡아당기면 매듭이 안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실을 정리해 주세요. 다시 한번 모양을 매만져서 솜이 잘 위치하게끔 해주세요. 바느질 선이 조금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물에 지워지는 수성 잉크로 인쇄된 거라서 따뜻한 물에 1시간 정도 담궈서 조물조물하면 지워질 거예요. 모두들 완성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키트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블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